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갓 돌진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평소 남편과는 사이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재택근무 중인데 육아도 공동으로 함께하고 있고 남들이 보면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집입니다. 하지만 시댁 얘기만 나오면 완전히 달라져요. 저희 시댁은 홀시어머니의 남편이 첫째이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정말 평범한 집안이라 느꼈었는데 결혼 후 알게 된 시댁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더군요. 시댁이 그런 곳일 줄은 정말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홀시어머니들은 다 이런 건가요? 남편을 자식 그 이상으로 의지하고 생각하고 사랑하시는데 제가 주변에서 보고 자란 일반 가정의 모자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사이가 정말 좋은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을 넘는 시어머니를 보니 이러다 내가 정신병 걸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들은 남편의 대답은 제가 글로만 봐왔던 우리 엄마 그럴 사람 아니다였습니다. 아직 엄마와 탯줄이 연결된 듯 정신적으로 분열이 안 되어 있었고 본인 엄마에 대한 연민에 찌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든 남편이든 두 사람 다 서로를 놓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두 사람 통화 내용을 보면 아주 생리별한 가슴 절절한 모자 사이예요. 통화 내용을 대략 보자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남편이 어머니께 뭐 하셨냐 물어봅니다. 그럼 어머님은 우리 아들 전화 언제 오려나 전만 치고 있었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한다며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에서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퇴근 후 거의 매일 통화를 했는데 항상 이런 식의 대화였어요. 보통 모자지간 다들 저렇게 통화를 하나요? 전 이런 식으로 통화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남편 말로는 다 이렇다고 하네요. 그런데 신우랑 전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남보다 못한 사이입니다. 신우가 엄마 오늘 뭐 했어? 하고 전화하면 시어머니는 그냥 있지. 뭐 한다고 또 전화를 했어. 어제도 해놓고. 전화비 아까워. 하고 끝입니다. 정말 극과 극인데 모든 집이 저렇다고 하네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어리숙한 척 하시며 며느리가 내 아들 뺏어갔다. 요즘 애들은 다 이렇다. 난 우리 아들, 딸 사이가 최고다. 친정에 가고 싶어서 아주 눈을 시뻘겋게 뜨고 있네. 네가 뭘 할 줄 알겠냐? 하고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친정에서 명절에 귀한 선물 보내드리면 너그 친정은 뭐 한다고 이러냐? 하시며 친정엄마를 너그 엄마라 칭하며 온갖 빈정상하는 말들을 하셔도 그래, 노인네 나이 64살 먹고 인생 참 불쌍하다. 어쩌다 이리 추하게 늙었을까? 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나오는 순간부터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항상 시댁만 다녀오면 그 잘난 아들 쥐잡듯 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임신을 하게 됐는데 역시나 시어머니는 많이 충격을 받으셨는지 나라를 잃은 표정을 하시더군요. 근심 가득한 세상 슬픈 얼굴로 뭐 이리 빨리 가졌냐? 뭐 생긴 걸 어쩌겠냐마는 너무 빨리 가졌네. 하시면서 기분이 너무 이상하다며 며칠을 그리 계셨습니다. 이미 신우의 아들, 즉 외손자가 있었는데도 저러시니 기가 차더군요. 그리고 출산 이틀 전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피임 다 한다는데 왜 넌 안 해서는? 뭐 이미 이렇게 된 거 어쩌겠냐? 하시며 또 한탄을 하시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망언들이 저를 향했을 땐 시어머니를 인간 취급 안 하며 개무시할 수 있었는데 그 화살이 내 아이에게 돌아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 서류와 더불어 여지껏 시어머니가 내뱉은 폭언 망언들을 녹음한 걸 들려주며 혼인 파탄 기책 사유 니네 엄마에게도 묻겠다. 위자료 청구할 거다. 그러니 선택해라. 우리 가정인지 네 엄마인지 하고 한바탕 한 뒤로는 저는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시댁은 30분 거리이고 저 일이 있기 전엔 매주 주말 제 주도하에 시댁에 방문했었는데 현재는 2달에 한 번씩 남편만 아기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옵니다. 그런데 웃긴 게 그렇게 피무능하던 사람이 아기는 또 보고 싶어 하네요. 마음 같아선 아이도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참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모든 것들이 잊혀지지 않고 너무 화가 나고 역겨운데 남편이 어젯밤 술에 취해 엉엉 울며 얘기하더군요.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너 몰래 영상통화로 애기 보여주는 것도 힘들고 네 눈치 보며 엄마랑 통화하는 것도 힘들다. 다시 예전처럼 엄마를 보고 살면 안 되겠냐. 내가 더욱더 잘하겠다. 한 번만 우리 엄마 용서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정말 펑펑 우는 겁니다. 그런데 글쎄요. 저는 내 남편이 우는 건 정말 속상하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다시 보고 살 자신은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증오스럽고 혐오의 대상입니다. 그런 개소리를 내뱉던 입으로 우리 아이에게 내 새끼 하고 부르는 걸 상상만 해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가 많이 바뀌었다네요. 예전처럼 자신이 반감만 하고 있지 않을 것이며 한 번만 더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땐 본인이 먼저 시어머니와 연을 끊겠다며 무릎을 꿇고 비는데 마음이 너무 심란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고작 64살인데 마인드가 80대 노인이네요. 그리고 시어머니 안 바뀌어요. 64년 살아온 습관을 어찌 바꿀까요? 40년 산 나도 내 성격, 습관, 말투 못 바꾸는데 지금 아들 손주 보고 싶은 대로 못 보니까 잠깐 한 수 접어준 거예요. 져주는 척해야 아들이 다시 며느리 이끌고 매주 올 테니까요. 넘어가지 마세요. 애기 좀 더 커서 말하게 되면 2달에 한 번 보내는 것도 끊어야 할 거예요. 애기 기회다. 너희 엄마 때문에 자주 못 봐서 할미 속 끓는다. 너희 엄마가 나빠서 우리가 자주 못 본다. 이런 거 계속하면 아이 정서에도 안 좋아요. 두 번째 댓글. 여전히 지금도 남편분은 안 바뀐 것 같습니다. 쥐 힘들다고 아내분에게 또다시 희생을 요구하네요. 정말 아내를 이해하고 바뀌었다면 아내의 힘들었던 과거를 생각해서 저런 소리 못할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가 정말 바뀌었다면 그동안 아내분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차단되어 있어서 못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라도 역시 다른 표현으로라도 어떻게든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뀐 척 하는 거예요. 한 방 크게 먹었으니까요. 그 어머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남편분은 괜히 본인의 어머니가 안쓰러운 마음에 아내분에게 저러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크게 바뀐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한번 방문해보셔서 분위기를 살피시고 마음 정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세 번째 댓글. 시어머니가 님을 정서적 남편의 첩으로 취급하고 살려다가 나가리 되니 쇼하는 겁니다. 아들놈도 덜 떨어진 거 여전하고요. 시어머니들이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말이나 아들놈이 하는 우리 엄마 많이 변했어는 다 쇼하는 거예요. 64살이면 84살 될 때까지 영 끊고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댓글. 남편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자기가 힘들다고 우는 거잖아요. 아내분이 힘들었겠다고 미안하다며 펑펑 울어도 모자랄 판에. 다섯 번째 댓글. 제가요. 3년 연 끊었다가 이번에 집안에 큰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갔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야 하고 부르더군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여섯 번째 댓글. 남편이라고 편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그냥 엄마랑 살라고 반품하세요. 제 3자로서 다시 엄마랑 보고 살면 안 되냐는 너만 참고 넘어가면 되는데 왜 그러냐로 보입니다. 그거 가스라이팅인 거 누구나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너 하나만 참으면 되는데 왜 내가 너로 인해서 네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냐. 이게 주 논리예요. 그러지 말고 이혼해요. 너 힘드니까 서로 혐오하기 전에 좋은 감정 남아있을 때 정리하자 하세요. 지 엄마가 어떻게 있는지 알면서 눈치 보고 사는 거 좀 힘들다고 네가 참아라 하는 등신 쪼다랑 살려고 님이 그렇게 열심히 인생 산 거 아니잖아요. 변해요. 죽어도 안 변해요. 뭐 모르죠. 죽을 때 되면 좀 변하긴 하는데 저 나이에 안 변해요. 더 교묘하게 더 심하게 사람 괴롭힐 겁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